이게 진짜 검찰청이 진짜 폐지되는 거 맞는가에 대한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는데 법안 내용을 보면 저는 폐지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요. 정부의 검찰개혁 TF 저기 단장과 부단장과 정부가 국회에 보고를 하러 왔어요. 공소청법 2차 이제 입법 예고하기 전에 그때 부단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찰청이 진짜 폐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런 생각으로 법을 만들어서 이런 법이 나왔냐라고 제가 강하게 질타를 했었거든요. 와, 그래요?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 왜 법이 그렇게 됐는지를 봅시다. 검찰청의 지금 검찰총장 명칭 공소청 그대로 가고 3당 구조 그대로 가고 검사와 수사관을 붙이기에 의해서 지금 검찰청에 있는 검사와 수사관은 그대로 공소청으로 다 갑니다. 한 명도 자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네. 어미준 이 사람이 공소청 검사로 그대로 아무런 제한 없이 가는 거 우리 동의 못하지 않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리고 우리 진행자님 좋아하시는 박상용 검사. 이 사람은 우리가 그대로 공소청으로 보낸다. 아무런 제한 없이 이 용납 못하거든요. 그건 용납이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검찰청의 인력과 권한이 그대로 공소청으로 넘어갑니다. 보안 수사권, 신분 보장, 법무부 겸직 문제, 특사경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특사경 지휘 감독 문제.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권한이 늘어납니다. 밑에 이제 전권 송치라는 게 있고 그 위에 영장 청구에 대한 지휘권인데 지금 현재 형사소송법상은 영장의 집행에 대한 지휘를 검사가 할 수 있게는 돼 있어요. 집행을 할 때는. 근데 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그거는 수사기관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영장 청구도 지휘하겠다라고 공소청법에 들어있어요. 아, 그래요? 잘 보시면 영장 청구 점 집행 지휘 이렇게 돼 있어요. 와. 그러니까 청구도 지휘하겠다는 것은 경찰의 강제 수사를 검사들이 다 지휘하겠다는 겁니다. 영장 청구, 압수수색부터 구속영장, 체포영장 이런 것들을 다 청구 단계에서부터 지휘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야 그거 영장을 청구해, 그거 영장 청구하지 마. 이런 것을 다 가능케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지휘하겠다고 지금 법에 넣어놨지 그러니까 경찰이 와.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거는 영장까지는 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해도 아니야 그건 영장 청구해 하면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지휘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에 대한 전권 송치 이건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고요.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러다 보니까 현재 검찰보다 더 강력한 공소청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지금 경찰이 수사하거나 중수청이 수사하는 것들을 전부 다 기소건 불기소건 전부 다 검찰로 공소청으로 송치한 다음에 그 중에서 문제가 있거나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들거나 또 혹은 수사하고 싶은 것은 보안 수사라는 것을 이유로 직접 수사를 하겠다. 지금 보안 수사권 달라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두 가지를 다 가져가면 지금 검찰보다 공소청이 훨씬 강력해집니다. 네, 이런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이제 공소청이 그러면 수사권을 가질 수 있냐 없냐의 문제예요. 지금 보안 수사권 논의를 6월 달에 하겠다라고 하니까 아직 결정 안 된 것 같지만 현재 법에 의해도 우회적으로 수사권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가 공소청법에 보면 다른 법령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아. 이거 무슨 얘기냐? 법령은 법과 대통령령을 말하는데 네. 그냥 대통령령 직제 규정에 검사는 수사할 수 있다. 혹은 검사는 경찰에 대한 수사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면 네. 수사권이 생기는 겁니다. 네, 직접 네. 수사권이.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중수청과의 결합 관계로 사실상 중수청을 하부 조직으로 두면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중수청이 사건을 입건하면 검사에게 모두 다 통보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중수청은 경찰한테 야 사건 이첩해 우리가 수사할 거야라고 먼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들에게 이런 건은 입건해야 돼라고 입건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 중간중간에도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에게 아주 광범위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어요.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리고 영장 청구에 대한 지휘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고 또 전권 송치, 중수청이 수사하는 모든 사건을 전권 송치를 받아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 전권 송치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은 뭐라고 하냐면 수사기소 분리는
수사를 개시한 기관이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상하죠? 한 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같이 못하게 하는 게 수사기소 분리인데 네. 그게 아니라 수사를 개시한 기관이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독특한 주장을 하세요. 이건 뭐냐면 정권 송치해라라는 얘기거든요. 자, 정권 손치가 혹시 뭔지를 아시나요? 전체 다 올려라. 그렇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됐어. 무혐의 처분을 하든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든 뭐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무혐의 처분을 한 사건조차도 무혐의도. 그걸 갖고 가겠다는 거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지금 이제 인정이 되고 있는데 그 종결권을 없애겠다, 뺏어가겠다는 거예요. 수사에 관련된 아주 강력한 통제권을 검사들이 가져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무혐의 된 것도 다시 한번 보겠다 우리가. 가져갈 갖고 수 있는 거예요. 그 아. 사건을. 네.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조금 전에 나왔던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지휘 감독하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를 진행할 수 있죠. 이 특사경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금감원 직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제범죄 사건을 검사가 금감원 직원들을 통해서 지휘해서 사실상 직접 수사에 가깝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방식들 때문에 공소청이 우회적인 수사권 확보가 가능한 것입니다. 아, 지금 뭐 보안 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해서 아주 시끄럽게 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 단계까지 가기 전 지금 현재 이 입법안대로 하더라도 사실상 수사권은 남아 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력 전체를 그대로 다 검찰에 있는 인력을 그대로 중수청으로 간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부칙 6조인데 이 규정에 의해서 사실상 수사권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걸 이미 의사를 표출한 거예요. 이것은.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일단 이번에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만들 때의 입법 정신이 네. 이 법에 흐르는 입법 정신이 검찰의 수사 기소를 분리하겠다라는 데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경찰을 통제하겠다라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경찰을 통제하는 예,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를. 그러니까 우리가 수사 기소 분리하면 경찰이 비대화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 제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점이 그쪽으로 간 거예요. 아, 수사 기소 분리하면 경찰이 비대화니까 경찰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의 관점을 가지고 이 법을 만들다 보니까 과도한 통제 장치들이 많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무슨 문제가 또 발생하냐면 검찰의 기존 기득권을 유지해 주는 것과 또는 권한을 강화시켜 주는 법으로 탈바꿈이 된 것이죠. 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수사기관 상호관계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소청이 여러 가지 법에 의한 권한 때문에 중수청을 사실상 상위기관으로서 지휘 감독하는 구조로 짜여집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수본이 놓이고 수사기관들이 검사들을 중심으로 공소청을 중심으로 저런 수직 구조가 꾸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보면 이게 사실 또 아주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인데요. 공소청 공무원에 대해서 경찰의 수사권이 박탈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공소청.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네. 지금으로 비교해 보면 검사가 잘못하면 검사가 잘못. 공수처가 수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공수처 수사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뭐 뇌물이나 직권남용이나 이런 것들. 근데 검사가 만약에 성범죄를 저질렀다라면 경찰이 수사합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공수처도 수사할 수 있지만 경찰이 더 많은 범죄를 수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검찰청 직원들에 대한 모든 범죄는 경찰이 수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경찰이 지금은 검찰에 대한 상당 부분의 수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수청법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중대 범죄에 우리가 알고 있는 6가지가 있고 그 밑에 2호에 중대 범죄 등이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거기에 보면 과목에 이릅니다. 공소청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에 저지른 범죄. 다시 말해서 지금 검찰로 얘기하면 검찰청 직원이 저지른, 검사 포함한 검사와 검찰청 직원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중수청에서 중대 범죄라고 인정을 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에 우선 수사권을 줍니다. 아까 이첩 통제권 있잖아요. 게다가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중수청은 수사를 입건하면 검사한테 즉시 통보해야 됩니다. 그러니 검사와 검찰 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입건한 순간 통보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찰이 갖고 있는 거 다 이첩해서 중수청이 가져오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광범위한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다 뭉개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견제가 안 되는 거예요. 검찰에 대한 수사는
검찰과 가장 이해관계가 적은 곳에서 수사해야 완전히 그냥 다 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중수청은 사실상 공소청 하위 기관처럼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만 공소청 검사를 수사하게 하니 이게 제대로 수사가 되겠냐? 매우 그렇죠. 합리적 의심이네. 그렇죠. 그 동안에는 경찰이 할 수 있게 했는데 경찰의 수사권을 박탈시켰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문제네. 문제죠. 그래서 우선 수사권을 주지 말자라고 그렇게 저희가 주장을 했던 겁니다. 어쨌든가 그 다음 마지막 페이지인데 한번 볼까요? 지금 검사가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 탈검차라 법무부 탈검차라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됐죠. 그게 지금 검찰청법 51조 때문입니다. 검사가 법무부 직원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인데 이게 공소청법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이고 감독을 받아야 되는 그렇죠. 지휘 감독을 받아야 되는 기구인데 네. 법무부의 주요 간부를 다 검사가 하고 있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거꾸로 법무부는 검찰의 외청이다 이런 얘기가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예요. 주객이 전도된 거죠. 네네네. 실제로 검찰청의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데가 법무부 기조실과 법무부 검찰국인데 실장 국장이 다 검사예요. 현직 검사. 그러니까 현재도 검찰의 예산과 인사를 검사들이 다 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어서 이거를 탈검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왔거든요. 네. 이게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거는 행안부도 검사들이 장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그 밑에인데요. 중수청법 37조에 보면 중수청 수사관도 행안부 직원 겸임 가능하다는 걸 또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바람직한 모습으로 계속 그려왔던 게 검찰청에 있는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으로 가서 수사 역량을 잘 유지해서 빨리 안착시켜라라는 것들 우리가 계속 주장해 왔지 않습니까? 그건 지금도 유효한 얘기긴 한데 이 길을 열어놓으면 중수청으로 간 검사들이 행안부로 가서 행안부를 장악하는 시도를 하는 길이 법률상 길이 열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법무부, 행안부, 중수청, 공소청 이 4개의 기관이 인적으로는 검사들로 된 단일한 조직으로 장악될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들인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입체적으로 잘 그동안 논의가 안 돼서 좀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